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현입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실기시험까지 공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야 뭐 6개월도 공부하시고 3개월도 공부하시고 하는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 후에 뭐 많으면 2개월 아니면 뭐 50일 정도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일단 필기시험 합격을 하셨을 때 바로 실기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게 계획을 먼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영상을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우리가 전기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 KC 규정이 적용됩니다. 처음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부 방법이 예전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뭐 실기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무시하시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 비슷한데 그래도 올해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2021년 실기 공부 방법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실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뭐 실기 시험에서 뭐 단답 문제 암기하는 방법이라든지 답안 작성 방법이라든지 혹은 뭐 어이없는 불합격 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런 영상들을 보시고 참고한 후에 계획 세워서 공부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교재입니다. 교재인데 어떤 교재로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제가 정석적인 방법이 이렇습니다. 일단 실기 이론 정규반이 있습니다. 실기에서 이론 부분이요. 그것이 1권 있고 2권 있는데 1권은 제가 작년까지 사용되던 교재에서 KC 규정에 맞게 내용들을 혹은 문제들을 다소 수정한 부분이고 2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KC 규정에 대해서만 수록한 KC 관련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론 정규반 1권, 2권을 일단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기 공부는 기출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기는 있죠. 합격수기 보면 필기 정규반 있죠. 필기 이론 교재 꼼꼼하게 한 번, 두 번 봤는데 뭐 80점, 90점 맞아서 합격했다. 필기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기는 기출 관연도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는데 기출 문제 바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이론 공부하고 나서 기출을 공부하시는 것이 시간이 더 절약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 보면 주관식이죠. 하나하나 다 써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 하나 정말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 하나 가지고 10분, 20분, 30분, 1시간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런 정규반을 공부하시는 것이 일단 전기에 대한 내공을 쌓을 수가 있고요. 전기 전체적인 이 체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서 기출을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론 정규반만 공부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정규반 공부하지 않고서도 합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이런 이론에 대한 부분 통해서 확실하게 좀 개념을 잡은 후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부터 KC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 규정이 적용되면서 보세요. 문제가 뭐냐? KC 규정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올해부터 적용되니까 이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죠.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계셔서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예상 중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KC 관련된 예상 문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C 예상 문제가 만들어지면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좀 답답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실기가 1, 2점 차이로 합격이 좌우됩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차이가 아니에요. 1, 2점 차이로 합격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시면 이 KC 예상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준비하실 수가 있다. 그래야 조금 더 마음이 더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준비해야 시험 준비를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상 문제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약간 이렇게 정석적으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론대 기출 관련도의 시간 비율입니다. 그러면 일단 실기시험은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 분배를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관련도 문제 그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얼마 정도가 적당하냐?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1대3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KC 규정이 적용되죠. 그 KC 규정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생각했을 때 이론 30에 기출 70 정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1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주 필기시험 치고 나서 실기시험까지 7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49일이죠. 49일이면 50일이라 하겠습니다. 50일이라면 얼마? 이론 얼마? 15일. 그 다음에 기출 얼마? 35일 정도의 시간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달이다. 2회나 3회는 좀 더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60일이다. 필기시험 치고 실기시험까지 60일이다. 그럼 얼마? 18일. 그 다음에 40일.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50일이다 그러면 15일 동안은 최대한 많이 힘 닿는 데까지 이론을 많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35일 동안은 최대한 많이 힘 닿는 데까지 기출문제 공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 관련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KC 예상 문제도 있다면, 그 예상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머지 시간 정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론 30%에도 정규반,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규반 1권, 2권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봐주시면 돼요. 시간 분배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실기 공부는 눈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실기 공부는 쓰면서 공부해야 돼요. 왜냐? 주관식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눈으로 보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림을 잘 대고 그려야 됩니다. 눈으로 보던 거하고 실제 그리는 것하고 틀립니다. 문제 푸는 것도 있죠. 이렇게 봐요. 풀리는 과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100% 본인이 써야 됩니다. 그 과정을 다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쓰면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문제가 있죠. 그럼 처음부터 A4 용지나 연습장이나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셔서 1번부터 15문제더라 하면 1번부터 15번까지 그냥 1번 답을 써보세요. 2번 써보세요. 첫 번째 쓸 때 실기시험 쪽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하나도 못 쓸 겁니다. 빵점. 좀 잘하신 분은 5점, 10점 나올 겁니다. 빵점 나올. 상관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도 쓰세요. 쓰고 반복하고 문제 확인하고 반복하다 보면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점, 7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되든 안 되든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 하시는 분들 보시면 모나미 볼펜 12자리 있죠. 그거 한 통은 충분히 써야 합격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쓰면서 공부하시는 거 이거 꼭 중요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네 번째, 필기교재 참고하면서 공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기에서
반은 실기를 갖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회로 이론 문제는 실기에 잘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회로 이론에서 그 개념 있죠. 그 개념이 그대로 실기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 실기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외운다가 아니고 필기 교재, 회로 이론이나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나 참고하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냥 외운다 이러면 조금이라도 응용이 되어서 출제가 됐을 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교재를 있죠, 항상 옆에 두시고 요 부분을, 필기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실기에 나오면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해주세요. 실제 실기 공부하시면서 질문하는 그 수준을 보면은 이런 분이 어떻게 필기를 합격하셨지 않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만큼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넘어갔는데 그렇게 실력이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필기에서 그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계속 본인 걸 숙지를 하셔야 실기에서 내공이 쌓여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실기 관연도, 기출 관연도를 풀 때는 또 필기 교재와 실기 정규반까지 옆에 두고 참고하면서 공부해 주시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한 문제 푸는데 이해 안 된다, 필기 교재에서 갖고 와서 확인하고 혹은 실기 정규반에서 갖고 와서 확인하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머리에 남는 것이 많고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단답 암기를 틈틈이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실기에서 뭐가 제일 부담되냐라고 물었을 때 단답 암기 있죠, 이 부분이 가장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주관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데 이것은 어떻게 왕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저희 다음 카페 전기기사 한번 합격하기 가보시면 실기 암기 신공 같은 거 있어요. 실기 암기 신공 가서 보면 외우기 어려운 그런 단답 암기들 있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뭐 앞글자를 따서 그런 식으로 해서 외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단답 암기는 실기 진도와 무관하게 요즘 뭐 다산에서 포켓집도 있고요. 저희 자료실에 그도 뭐 실기 단답 자료 올려져 있는데 프린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단답 암기는 수시로 실기 시험 공부 시작함과 동시에 아무 때나 시간만 나면은 펼쳐서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것이 가장 부담되기 때문에 뭐 실기 공부 전체와 무관하게 뭐 버스 타고 가신다고 하면 버스 안에서 혹은 뭐 화장실에서 뭐 주무시기 전에 또 암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암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단답 암기 공부에 대한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으니까요,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답 노트 만들어서 활용하기,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오답 노트를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만약에 15번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는 잘 풀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풀리지 않을 거고 어떤 문제는 아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풀리는 문제는, 쉽게 풀리는 문제, 완벽하게 이해했다, 풀 수 있겠다 싶은 문제는 그렇게 다음에 또 처음부터 보실 필요는 없죠. 풀리지 않은 문제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문제까지도 기출 문제라면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 옆에 포스트잇, 그 다음에 완전히 모르겠다 싶은 문제에도 또 포스트잇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다 보고 나서 두 번째 볼 때, 그러면 좀 더 많은 문제들이 더 풀릴 겁니다. 그랬을 때 또 풀리는 문제 있죠. 풀리는 문제 포스트잇 떼고, 그리고 나서 또 그때도 이해되지 않는 문제, 실수한 문제, 틀린 문제는 포스트잇 다시 붙여 놓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시간 분배가, 공부 시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자신 있는 문제를 다시 풀 필요까지는 없고요. 틀린 문제, 자신 없는 문제를
오답 노트 만들라는 게 아니고 포스트잇 붙이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이 오답 노트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오답 노트에 대한 내용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또 예전에 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시간 활용 잘하기, 제가 앞에서 계속 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 실기 공부가 기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시간 활용에 있어서 일단 이게 너무 열심히 공부하신 나머지 또 어떻게 보면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 기간 얼마 되지 않는데 슬럼프 빠져서 며칠 동안 뭐 어떤 분은 평소에 뭐 게임 하시다가 공부 때문에 게임을 안 했는데 슬럼프 빠져서 다시 뭐 게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약주 한 잔 드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실기에서는 정말 안 좋습니다. 예,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슬럼프가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 슬럼프가 왔다 하더라도 시간 활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슬럼프 고민 있죠. 저희 카페, 그 카페 가보세요. 카페 가보면 거기에 있는 올라온 글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자체가 시험 공부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하는 것 보는 것만으로도 시험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올리신 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겠구나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의 마음 공감하면서, 예, 슬럼프를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시간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만약에 슬럼프에 빠지셨다면 그래도 공부와 관련된 슬럼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 카페 가셔서 다른 분들과 공감해 보시는 것, 다른 분들이 쓴 글을 읽어 보시는 것, 이런 식으로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럼프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럴 때 꼭 이렇게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실기 공부에 대한 뭐 더 주의할 부분,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다른 영상을 촬영한 것도 있고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 지금 필기시험 또 아직 치르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요, 필기시험 꼭 합격하시고, 예, 저와 함께 실기시험까지 꼭 공부하시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